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다시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첫 단추가 터졌죠? 과연 다주택자들의 매물은 쏟아질 수 있을까요? 만약 쏟아진다면 언제쯤 쏟아질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어제 오후에 이런 기사가 떴죠. 인수위원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1년 한시 배제를 추진하겠다, 이 내용인데요. 이러한 내용의 핵심은 지난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양도소득세를 1년 미만 단기 보유 시에는 70%, 2년 미만 단기 보유 시에는 60%로 상향 조치되었죠. 그래요. 이 정도만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어마어마한, 즉 단기 차익을 노린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이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다주택자들의 경우 또한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기존 세율에서 추가로 20%에서 30%까지 추가 양도소득세를 때리겠다는 거죠. 따라서 기본 세율에다가 1세대 2주택일 경우에는 20%가 추가되고, 그리고 1세대 3주택 이상일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기본 세율에다가 30%를 더 추가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이를 좀 쉽게 표로 좀 나타나면, 가세 표준이 1200만 원 이하다. 내가 1억 주고 샀는데 팔 때 보니까 1억 1000만 원이었다. 그러니까 1000만 원밖에 안 올랐죠. 따라서 가세 표준은 1200만 원 이하 요 속에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 세율이 원래 6%인데 조정 대상 지역이고 2주택자일 경우에는 26%를 때리겠다. 그리고 3주택자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36% 때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10억 주고 아파트를 샀는데 이런 아파트를 20억 3천만 원에 팔았다. 10억 이상을 벌었다. 일단 기분 좋은 일이죠. 예. 기분 좋은 일인데 이제 양도소득세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억 원이 초과일 경우 기본 세율은 45%인데 내가 만약에 2주택자야. 그럴 경우에는 65%, 내가 만약에 3주택자야, 이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75%라는 겁니다. 내가 10억 1000만 원, 10억 3천만 원 벌었다라고 할 경우에 양도소득세율이 합산하면 무려 82.5%, 그렇죠. 8억 3천만 원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0억 이상 벌었다고 좋아했는데 세금이 8억 3천만 원이야. 기절하죠, 기절해. 그렇죠. 여러분이 보기에도 만만하지가 않죠?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팔고 싶어도 양도소득세 무서워서 팔지는 못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러하니까 충분한 주택 공급이 안 되는 이런 시점에, 이런 상태에 기존 아파트들의 매물까지 안 나오니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나죠. 이처럼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나니까 산다는 사람은 있는데 매물이 없어. 그러면 아파트의 가격은 급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에 인수위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1년 동안 유예한다고 합니다. 즉 현재 정부의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5월 10일경부터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1년 동안 중과세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주택자들의 심리는 어떨까요? 내가 만약에 다주택자야. 그런데 차기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풀어주겠다. 그러면 다주택자들의 심리 어떠하냐는 거죠. 이거야 뭐 물어보나 마나가 되겠죠. 다주택자들은 근본적으로 역시 기다리면 되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주택자 입장에서 양도소득세 얼마나 떨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금 폭탄인데. 그런데 봐라, 기다리니까 양도소득세 중과세 풀어준다, 이런 인식을 다주택자들에게 심어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본다면 난 팔았는데 이게 뭐야. 맞아요. 양도소득세 무서워서 나는 중과세 되기 전에 팔았는데 파니까 더 올라갔는데 나는 뭐야.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난 증여로 넘기는데 증여세, 그래요. 양도소득세 무서워서 증여를 억지로 넘기는데 이때 증여세 납부했죠. 또 취득세까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와서 양도세 중과세를 풀어준다라고 하니 역시 억울하죠. 그러니까
존버? 맞아요. 기다리는 게 답이었다. 아무튼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이런 잘못된 시건을 부동산 시장에 계속 주입을 시켜주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국민들에게서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적인 부분, 단기 매물은 언제 쏟아질까? 아마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겁니다. 올해 안으로 다주택자들의 매물은 쏟아지기가 비교적 힘들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이유 첫 번째로 본다면 현재 남아있는 다주택자들의 성향으로 본다면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즉, 팔 사람들은 이미 팔았고 증여할 사람들은 이미 다 증여를 했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나머지 사람들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언젠가는 양도소득세 자체도 인하될 수 있다, 풀어줄 수 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요, 차기 정부 들어서는 다 풀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차기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반등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작년 서울시장 선거 이후 서울 재건축, 재개발 풀어주겠다고 하는 이슈에 얼마나 많이 또 급등하였나요? 따라서 사람들은요, 부동산 규제를 풀어주는 대통령이 당선되었으니 부동산이 이제 반등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런 쪽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만 금리 상승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다주택자들이 대부분은 추가로 매수한 주택을 은행 융자를 받아서 추가로 매수했겠습니까? 아니면 전세를 끼고 추가로 매수했을까요?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추가로 매수할 집들은 대부분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경우 수가 많겠죠. 이런 의미로 본다면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는 이유 세 번째가 되겠죠. 세 번째는 다주택자들은 금리 영향을 적게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금리가 오르는 것은 물가가 오르고요, 집값이 올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세 가격도 오를 확률, 전세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따라서 현재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인하를 해준다고 해서 급매물을 던질 가능성은 많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의 두 번째 핵심 주제, 언제 매물이 쏟아질까? 그래요. 이 부분 또 상당히 궁금하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매물이 안 쏟아지면 언제 매물이 쏟아질까? 첫 번째로 본다면 다주택자 매물 출현의 시기, 첫 번째는 기다림이 다소 없는 사람들, 그래요.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성격 급한 사람들, 난 성격이 급해. 이런 분들 꼭 있죠. 또한 수익남을, 즉 아파트 투자를 했는데 돈을 벌었어. 그러면 이런 수익남, 이런 수익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 없어질까봐. 그리고 이게 어디야? 난 이것만으로도 만족해. 그래요. 1억 주고 샀는데 1억 1,000만 원만 돼도 1,000만 원 벌었네? 이게 어디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다주택자들은요, 2023년 초에 1단계 매물 출현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파는 것보다는 일단 차기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부동산 분위기를 충분히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이것도 풀어, 저것도 풀어, 이것도 풀고 저것도 다 풀어버려. 다 풀어 와중에 내가 급하게 이걸 왜 5월달, 6월달에 파냐는 거죠. 이럴 가능성 충분하다는 거예요. 조금 수익 나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도 일단은 기다려봐. 왜?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아무리 성격 급한 사람들의 매물이라고 하더라도 본격적인 매물은 내년 초에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본다면 전세 가격 하락의 시기. 맞아요. 많은 수의 다주택자들이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한 경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세금이 떨어진다면 그때 매물이 쏟아진다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전세금이 올라간다면, 그렇죠. 전세금이 올라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전세금이 올라가지고 1년에 뭐 1억도 더 받고 2억도 더 받네? 그러면 미래의 세입자에게 돌려줄 돈이라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뭐 2억, 3억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전세금이. 따라서 지금 당장 전세 금액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억지로 매도할 가능성이 줄어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와중에 임대차 3법까지 개정된다면, 그렇죠, 아마 전세금이 더 오를 가능성도 많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장 매물로 던질 가능성, 이럴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본다면 매매 가격 하락의 시기.
맞아요.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매매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 집을 가진 개수만큼, 그렇지 않습니까? 집을 가진 만큼 집값이 떨어지는데 손해가 엄청나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때 되면, 즉 매매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그냥 다주택자들 그냥 판단하는 얘기예요. 매물이 쏟아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본다면 200만 가구 주택 공급 입주하는 시점. 맞아요. 공급 앞에서는 장사가 없겠죠. 따라서 현재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 200만 호, 즉 상기 신도시 등등 해서 이러한 신도시들의 입주하는 시점이 되었을 때 그러한 시점에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입주 물량의 증가는 전세 물량의 증가를 의미하겠죠. 또한 입주 물량의 증가는 매도 물량의 증가를 같이 의미한다고 봐야 되겠죠. 이러한 시점이 되면, 즉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이 떨어진 시점, 그때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